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Build up your confidence so you can be on top for once. Wake up, who cares about little boy that talk too much? I've seen it all go down. Your game of love was all rained down.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hold.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Yeah.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Why be alone when we can be together, baby? You can make my life worthwhile. I can make you start to smile.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I'm the one.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ing on a line of waiting on a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that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 뿌였었습니다. 이제 예. 목이 메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목이 막 탁탁 아팠어요, 진짜. 예. 근데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한파도 온다고 하네요. 오. 예. 미세먼지는 다행히 사라지겠지만 대신 찬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5도로 떨어진대요. 아유. 전국이 오늘보다 6도에서 9도가량 아침에 추워진다고 하니까 패딩 입으시고 목도리 장갑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에는 눈예보도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거리두기 확실하겠네요. 네,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네. 날씨도.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수능자 38님의 신청곡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겨울 좋습니다. 같아요, 진짜. 야, 미스터 빅 오랜만이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블리 이나님 인사 나눠주셨고. 저 이거 신창원 세트인가요? 네. 마중물님이 범블님이 킹민호다 하셨어요. 아, 저 산타 할아버지요. 산타 할아버지 만나고 싶네요, 진짜. 이사나님이 출근할 때 하늘이 너무 뿌여서 막 앞이 안 보일 정도였대요. 네.
삐까번쩍님은 추운 게 제일 싫다. 쭌쭌이니 이번 주말에 더 춥지만 거리두기 개편된 것까지 잘 지키면 언젠가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날이 있겠죠. 예, 제발요. DHK님이 스테이 홈이라고 짤막하게 좋습니다. 네. 니트 칭찬이 많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아니 오늘 패턴이 김민호 저는 저기 약간 아나운서도 할머니 패션 따뜻해요. 여기 손자 패션. 서영찬이 어디 가시는 영월 제천 쪽으로 드라이브하고 돌아오는 중이시구나. 휴게소 들러서 비비빅 드신다고. 비비빅. 저 비비빅 좋아하죠. 어떤 아이스크림이 최애인가요? 저는 갑자기 설레임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지금 약간 하얀색. 녹차 아이스크림 되게 먹고 싶어요. 아까 한창 아이스크림 얘기하다 왔거든요. 녹차 아이스크림 나뚜루가 맛있는데. 맞아요. 네. 네. 아시는군요. 알죠. 네. 그 옛날에 신촌 앞에 나뚜루가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 많이 갔었죠. 진짜 그립네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네, 제 명찰이 또 반짝반짝 빛나나요? 네, 제대로 됐죠? 사막의 호랑이님이 저보고 모포 덕분 잘했다고. 약간 이렇게 와 색깔 똑같다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와 여기 깔깔이 입어야 돼. 깔깔이 밖에 있는데 예 너무 진짜 센스 좋았습니다. 자 정규 편성은 아니고요.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분이 네. 오셨습니다. 네. 프리 초대석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스튜디오에 찾아오셨습니다. 거리의 경제 양효걸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스크류바. 옆에서 또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질문 들어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뭐 하나로 고르기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뭐 조스바 뭐또 옛날에 약간 좀 클래식한 바밤바, 아만나 뭐 이런 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속바 막 이런 거 다 아, 생각난. 고속바. 돼지바 막 이런 사실. 거. 스크루바 저희 그 아이템 보니까 소주에 이렇게 스크루바 녹여 먹는 거 되게 맛있다고 예. 나오던데. 저는 근데 오리지널을 즐깁니다. 예. 오리지널. 그러니까 애랑 이제 아이스크림 먹다가 하나 남았을 때가 사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남았을 때 뭘 먹느냐 했을 때 주로 양보를 하게 되긴 되는데 예. 스크류바 원탑이라고 하면 스크류바를 그렇군요. 예. 세대가 좀 드러나는. 나도 설레임 이런 거 할 걸. 설레임도 뭐 비슷한 세대. 뭐 비슷한 세대. 빌로바 TV님 전 빠삐코 하셨어요. 삐꼬 반갑습니다. 네, 개건 행동대장 양효걸 기자라고 영웅호걸이라면서 이지훈 씨 누가 봐? 이지훈님 누가 봐? 저희 소주 아버지 아이스주. 최애인데. 소주 정말 맛있어요. 이거 오랜만인데. 강선모님 네. 수박바 수박바. GSS님 네. 좋네요. 메로나 마중물님 메로나 나왔어요. 메로나는 진짜. 이사나님이 양효걸 기자가 7월 15일 이후 5달 만에 푸대 출연이라고. 예. 와 그걸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요. 대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사장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 중심으로 많이. 일 중심으로. 네. 그다음에 로드맨을 지금 그린 로드맨 시리즈를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 3편을 기획했는데 2편이 나갔고 마지막 이제 그린 로드맨 저희 제주 바다를 좀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가장 최전선에 사실 그렇죠. 제주 바다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맨하고 이제 취재 목적으로 제주 바다를 쭉 이렇게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경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경제하면 또 코로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장 토요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경기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지금. 사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리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요. 경제학자들도 단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되게 중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게다가 그 사이에 공급 충격도 있고 게다가 막 뭐 증시도 몇 번 출렁였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또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또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정부에서도 경제하고 방역사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느니까 거리두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단은 주요 내용들을 일단 뉴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모레 0시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는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여부를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도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일단 모레부터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일시 멈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선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해 이번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중님이 제발 이번 조치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위기 대처가 되길 자영업 사장님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다들 힘든 시기인데 좀 걱정이에요. 뉴스를 아까 봤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매출 타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겠구나, 수요 측면에서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게 영업시간 제한하고 방역 패스가 동시에 일단은 시행이 되니까 전체 경제로 따지면 수요 부문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연말 특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연시 모임도 많은데 중년에 시기가 정말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맞춤형 좀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일단 수요 위축도 우려되지만 공급 측에서도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 네. 보면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거든요. 네. 대신에 국제유가는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이곤 있습니다. 그렇죠. 70달러 네. 대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도 안 좋고, 그다음에 공급 측의 문제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 하면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보시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 올랐다는 거는 저희가 주로 많이 사는 물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고,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조금 있을 때는 경기가 좋아질 때도 물론 물가 상승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저희 거래 경제 7편에서 설명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지금 네.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FOMC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요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FOMC가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인데요. 네. 일단 미국의 그 연준의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시중의 유동성을 얼마나 풀 거냐, 돈을 얼마나 풀 거냐, 조일 거냐,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라고 저희가 그쵸. 약자로 네네. 부르잖아요. 뭐 페드가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다, 이런 경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FOMC는 이런 어떤 페드의 산하기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네. 돈을 얼마나 풀까, 혹은 걷어들일까, 뭐 금융 정책, 금리에 대한 정책, 이런 의사결정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랑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모두 18명으로 일단 구성이 되는데 회의는 12명이 참석하고요. 뭐 5명은 각 지역의 연방은행 총재들입니다. 연방은행 네. 총재.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이 딱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게 분산돼서 연방은행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총재들이 또 한 표씩을 또 행사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1년에 한 8번 정도 열리는데, 어제 열린 FOMC 회의가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회의, 8번째 회의였던 거죠. 네. 어제 이제 있었던 회의에서 주요 골자는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올리겠다. 네. 이거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좀 풀어주시죠. 우리가 테이퍼링 얘기 여기서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경제 기사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리드 문장이라고 하죠. 그 리드 문장 어떻게 뽑냐면, 페드가
긴축 시계를 뭐 앞당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계를 빨리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정례 회의를 마치고 발표했는데 이 돈 풀기를 점점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했는데 이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좀 더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확 줄이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줄이려고 확 줄이던 했던 게. 예를 들어서 150억 달러씩 줄이던 걸 300억 달러씩 줄이겠다. 이렇게 한 달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도 빨라지는 거죠. 네. 속도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사실 올리면 금융기관들로 돈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또 대출 받는 데는 돈 빌리는데 기회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렵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긴축입니다. 근데 테이퍼링은 일단 돈을 푸는 걸 줄이겠다는 거니까 일단 돈을 안 푼다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돈을 아예 계속, 안 푸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돈을 푸는데 그걸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거고 금리 인상은 그게 아니고 아예 있던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선후 관계로 보면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의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기사 찾아보면은 뭐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거든요. 그 채권 사면은 뭘 그냥 공짜로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는 거죠. 그게 시중으로 돈이 풀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풀려 나가는 돈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돈 풀기를 서서히 줄여 나가다가 돈을 인위적으로 이제는 풀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물가도 결국은 미국 물가도 높아서 그런 거죠. 네. 이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네, 돈을 좀 이렇게 맞습니다. 유동성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FOMC 이 회의록 같은 걸 보면 거의 물가 얘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물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CPI라고 하는데 7% 가까이 나왔거든요. 저희 아까 3.7%인데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7% 가까이 나온 거고 한때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0%대 물가 행진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0%대 물가면 물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그 큰 경제 규모에서 7%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물가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인데 그렇죠. 이거는 경제에서 보면 생산자가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기업이겠죠. 기업이죠. 이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나 중간재를 사서 그걸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제조업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근데 이런 PPI가 9.6%가 나왔어요. 9.6%. 예, 9.6%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지수의 선행 지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생산자 지수를 보면 소비자 지수도 나중에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행 지수여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걸 보고 한 2, 3개월 있다가 소비자 물가가 또 따라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좀 있지만 결국은 동조화가 된다. 그렇게 따지면 9.6%면 거의 10%씩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가 회복될 때도 사실 이게 막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막 경제 회복될 때 기업들이 막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원재료나 이런 걸 서로 너도 나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산 물가도 따라 오르겠죠. 근데 이게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사실 피해 보는 거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네. 그렇죠. 이 네. 자산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지라고 하죠. 위험 회피가 되는데 이게 하루하루 벌어서 그때그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연준에서도 이걸 좌시할 수가 없다. 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노지송님이 걸 기자님 항상 유익한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따봉을 3개나 날려주셨고 세 개나. 서영찬님도 여기 나오는 기자분들 전부 마음에 든다. 삐까번쩍님은 어려운 보도에는 말을 못 썼겠다. 아까 안 그래도 예. 삐까번쩍님이 물가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얘기하셨어요. 아니 제가 예상하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럼요. 기자분이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아마 쏙쏙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도 좀 앞당겨지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케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의 전 단계라고 얘기 네. 드렸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의 시점이 빨라지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금리 인상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마침 또 금리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최소 3차례 인상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가파른 인상 속도거든요. 네. 게다가 2024년이 되면
현재는 0%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면. 근데 0%대 금리인데 이 금리가 연 2.1%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OMC에서 사실 제일 주목을 받은 게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인데 네. 이 시점이 아마 가장 제일 중요하겠고 시점 다음에는 그럼 얼마나 어떻게 오를 거냐 이런 건데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점도표라는 건데 점도표. 이 FOMC가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점도표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점도표를 설명드리려면 삼국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삼국지요? 삼국지. 삼국지까지 가야 되는가? 삼국지 소설 삼국지 아시죠? 아, 네. 이제 만화를 많이 이 봤어요. 삼국지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초계 제갈량하고 오나라 주유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 적벽 대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서로 종이에 씁니다. 막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딱 까거든요. 서로의 패를 패를 까는 까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게 서로 종이 쓰고 딱 까보니까 화공 불로 공격한다. 이게 딱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예.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서로 일치를 보는 의견 일치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점도표랑 유사합니다. 네, 이런 걸 FOMC 위원들이 모여서 찍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나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나는 언제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아. 나라면 이때 하겠어. 점 찍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점을 까요. 근데 이걸 공개를 합니다. 네. 총 8번 회의 중에 4번을 공개하는데 영어로 도트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막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FOMC 위원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걸 탁 찍어가지고 동시에 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게 뭐 너는 언제 찍어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이걸 이걸 누가 보면 찍는지는 모르는 거죠. 익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좀 더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내가 나중에 찍은 자기가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점도표 상에는 누가 무슨 점이다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을 솔직 담백하게 알 수 있다. 이게 도트 플롯이라는 건데 네네. 이게 어제 연준이 별도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18명의 위원 중에 10명이 내년에 0.88부터 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0%에서 0.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하면은 1% 이렇게 그렇죠. 딱 찍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밴드로 돼 있습니다.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최소한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한 3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과거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이 18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찍은 게 어느 정도 강도를 갖는지 좀 가늠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을 보면 사실 대다수가 2022년에는 금리 인상 없을 거다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건너뛰고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격세지감인 거죠. 18명 중에 10명이 내년에 3번쯤 올릴 걸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더 강해진 그렇죠. 거네요. 시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겁니다. 네. 스케줄이 굉장히 앞당겨졌다. 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 오늘 또 마침 브리핑을 했어요. 물가 안정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아까 3.7%긴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쪽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했습니다. 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겠다. 네. 그리고 하나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한국은행 특히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가 기준입니다. 2%가 기준인데 지금 3.7%면 사실 이거는 뭐 달달이 그렇게 2% 넘어서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중기 시계로 보거든요. 근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7달 연속 2%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목표치를 지금 계속 초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내년 1분기 중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미크론 같이 이 코로나 변수가 있으면 이게 좀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미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은행 스탠스는 계속해서 이 기조로 간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저금리였고
너무 저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네. 이게 금융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시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기조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다들 이제 금리 때문에 걱정을 네. 많이 하시는데 좀 상황을 계속 봐야겠네요. 이게 네. 사실은 물가도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일시적일 거다, 공급이 충격이 일시적일 맞습니다. 거다 예. 했다. 일시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약간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 FOMC도 그렇고 이제 페드에서 그렇고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일시적인 공급 뭐 병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류의 어려움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앞에 수식하던 일시적인 그러니까 트랜지토리라는 그 영어 단어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시적일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그문이 빼더라고요. 실물이 예. 뺐어요. 근데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이 거죠. 상황에서 예. 일시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렇죠. 참 예. 네. 또 다른 또 변이가 나올 수. 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는 방역을 잘 하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상황에서. 참 다들 걱정이 댓글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번 주 방송 예정인 그 거리의 경제도 코로나 관련 상황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어떤 이 내용이요? 코로나의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경제가 특히. 근데 약간 저희가 좀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최근에 한류 콘텐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지옥 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렀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슈퍼스타들, BTS, 손흥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류의 전성기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런 관련 주제입니다. 일단 관련 뉴스 한 편 보고 예. 제가 이야기를 또 나누시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최고 권위 시상식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시상식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주인공 기훈으로 열연한 배우 이정재 씨는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58년차 베테랑 연기자인 오영수 씨는 나무조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현지 시간 내년 1월 9일 진행됩니다. 야. 아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좀 돈 얘기를 하다가 돈이 예. 쌓이는 걸 보니까. 아, 근데 5만 원권으로. 아 그러니까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골든글로브 시상식 오. 어떻게 우리나라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가는지. 나무 주연상,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게 도리뱅뱅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 지옥의 유아인 같아요 하셨네요. 근데 지옥을 안 봐가지고 공감을 못 HS 해드려요. 채님은 양 기자님 자주 와주세요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진리와 저기님이 저는 돈이 좀 있어야 하셨어요. 부럽습니다. 네. 대출이 좀 있는데. 아 대박.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나 뭐 지옥같이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에서 사랑을 받으면 사실상 국내 산업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 지구적인 히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경제 효과는. 그래서 이제 국내 콘텐츠 제작자, 그다음에 회사 이런 데는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관련 산업도 아마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글로벌 어떤 메가 히트를 넘어서 거의 뭐 빌리언 히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살펴보면 어떤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사실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튜브라든지 뭐 N으로 시작하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랫폼이 공급망을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슈퍼스타가 탄생을 하는 거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고용 같은데 좀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네. 전문가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쉽게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시장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영국 시장이면 영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이고.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어느 나라 시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각 시장마다 원래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고 이게 쭉 있었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콘텐츠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뭐 취향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재밌는 콘텐츠가 1등이 나오면 나머지 2등, 3등은 굉장히 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1등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겠죠. 대신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뭐 1억 가구가 시청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기존 시장에서 2등과 3등은 우리가 24시간 다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등 콘텐츠만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궁금해서라도 누가 다 그렇죠. 그 재밌다던데 그렇죠. 그럼 다 몰리게 되잖아요. 게다가 사실은. 예전에는 뭐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틀면 바로 나오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졌다. 네. 그렇게 따지면 2등, 3등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라지고 1등만 남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위너텍스. 그죠, 위너텍스 올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초연계 사회에서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네.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한계 비용. 예, 비용이 한계. 한계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정의 아, 지금 못했습니다. 예. 비용이 한계는 아니고 예. 한계 비용. 예, 한계 비용. 네. 예, 여의입니다. 경제학 용어인데 사실 한계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한 단위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 네.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김민호 아나운서가 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운영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고정 비용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두도 사야 되고. 원도 사야 예. 되고 뭐 가게 자리도 봐야 되고 음. 뭐 전기료 그다음에 또 컵도 사야 되고. 근데 수도 비용 뭐 많이 이렇게 숨만 쉬어도 계속 내야 되는 그렇죠. 돈 아니겠습니까? 네. 한 잔도 안 팔아도 일단 그렇죠. 그 비용은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정 비용이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려면 커피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네. 그다음에 그 한 단위당 아까 얘기했던 한 잔을 추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계속해서 많이 만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가게세는 그대로 나가니까 많이 만들수록 100잔을 팔던 10잔을 팔던 가게세는 맞습니다. 그대로니까. 네, 가게세는 그대로니까 한 잔당 가게세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나누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한 오징어 게임 컨텐츠도 처음에 만들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사실 한 사람 더 시청하게 만드는데 드는 비용 이런 한계 비용은 사실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카피 더 생산하는 그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 한계 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대량 생산해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등은 많이 팔수록 당연히 한계 비용이 낮아지겠죠. 네. 근데 이런 낮은 한계 비용과 경쟁을 해야 되는 2등과 3등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저만큼 많이 팔거나 아니면 비용을 더 깎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승자 독식 구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슈퍼스타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산업은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경쟁에서 한번 밀려나기 시작하면 약간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고 네. 코로나에서 특히 비대면 문화가 또 활성화되면서 이런 성향들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슈퍼스타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스포츠나 공연 등에서 많이 이제 쓰이는 용어인데 약간 또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네. 1990년대는 각 지역의 학원, 유명 학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들 찾아보니까 수강 신청하려고 거의 뭐 텐트 치고 밤을 새워서 수강 신청 번호표 받고 맞아. 그런데도 여기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동네에 조그만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2000년대 들면서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음. 인터넷 강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강의를 들으니까 1타 강사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네 학원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학원, 이제 소수의 1등들만 남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약간 슈퍼스타 강사들이 시장을 전부 장악하는 네.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슈퍼스타 효과가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AI나 로봇화가 굉장히 우리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되면 훨씬 쉽습니다. 한계 비용을 낮추고 어떻게 보면 이제 1등이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렇게 2등, 3등은 아예 퇴출되는 경쟁 구조는 뭐
내가 경쟁을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못 벌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퇴출 당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경쟁을 할까요? 경쟁 안 하겠죠.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쟁 구조가 사라지면서 아예 제2, 제3의 BTS나 아니면 손흥민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확산시켜서 그리고 2등, 3등도 완전히 퇴출되는 게 아니라 다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이 링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네. 정도는 같이 좀 하면서 경쟁력도 키우고 네.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이건 또 사회복지제도랑은 약간 결이 다른데 어쨌든 경쟁 시스템을 유지하되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살짝 밀려난 사람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이 시장 경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1등이 계속해서 먹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노바티비님도 국가가 심판 노릇 잘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이제 이 슈퍼스타 효과 이면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요 다음 편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대 발표를 하나 해야 아, 될 중대 발표. 중대 발표. 프리데스크에. 저한테 중대 발표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뭡니까? 사실 이제 MBC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내 어떤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내벤처. 네. 그 여기도 자주 출연했고 원년 멤버인 로드맨 염규현 기자랑 저랑 같은 책상을 공유하면서 같이 옆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 네. 거의 MBC 듀오로 활동하셨는데 네. 옛날 콤비 같은 느낌이죠. 예, 네. 좀 떠오르는 콤비가 있는데 너무 또 세대가 다르니까 여기서 하고 예. 네. 서경석, 이윤석보다 더 전에 아, 아, 네. 장소팔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 합심을 해서 로드맨 염규현 기자랑 공모를 했어요. 네. 공모에 지원해서 일단 최종 두 팀에 선발이 됐어요. 와 박수 한 번만.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경사예요. 네, 그래서 내년 1년간은 이 스타트업 사업에서 전력 투구를 할 예정인데 아, 그럼 양 대표님이 되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지식 교양 콘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좀 오늘 또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해놨습니다. 뭐야 이게? 이름이 딩딩 대학입니다. 아, 딩딩 대학. 그래서 이 딩딩 대학의 컨셉이 뭐냐면 네. 초딩,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대학 교양 공부. 아. 그래서 딩딩 대학입니다. 아, 초딩, 중딩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쉽고 친절한 대학 교양 강좌.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경제나 국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 채널을 앞으로 1월 달에 이제 런칭을 할 건데 어떻게 유튜브에서 채널이 너튜브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 그래서 근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거리의 경제 같은 경제 전문 코너 게다가 이제 그 또 염규현 기자가 또 국제법 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국제 관계와 또 세계사 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세계사 그렇죠. 네. 세계사 컨텐츠들도 다양하게 이제 만나볼 수 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또 써놓은 걸 보면 영교시 라이브라고 합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냐 사장이냐 이렇게 하지만 총장입니다. 아, 총장. 급이 다르네. 급이 다르네요. 영 총장과 양 총장인데 양 총장.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이 아침 8시부터 네. 영교시 라이브를 해서 그날의 주요 뉴스를 키워드 쉽게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그날의 어떤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라이브를 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총장님이 직접 등판해서 총장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네. 그래서 교직원이 없어요. 근데 네. 네. 궁금한 게 그러면 로드맨 거래 경제 이 코너가 없어져요? 그건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로드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 또 소중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임 로드맨을 지금 물색 중이고 이거는 대회비기 때문에 네. 도저히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거래 경제는 어떻게 돼요? 거래 경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딩딩 대학에서 거래 경제를 이어나갈 생각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 경제이기 때문에 계속 거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현장 취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거리의 경제지만 거리에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양해를 좀 구해드리면서 그냥 양효 거리의 경제라고 그런 안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거리의 경제, 뭐 현의의 국제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문법엔 좀 안 맞는다.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K님이 우리나라에서 총장은 비리의 온상인데 하셨어요. 비리도 뭔가 자원이 있어야 비리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 아주 깨끗한, 헝그리하게 깨끗한 총장입니다. 네. 라이브는 저희 뉴스 프리데스크 선배니까 네.
또 혹시 배워가실 게 있으면 예, 그럼요. 배워가시고요. 네. 한계 비용 이런 거 배우지 마시고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새해에는 또 딩딩 대학으로 만나고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디 오셨어요? 예,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댓글로 아까 어느 분이 5분만 남겨달라 그랬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5분 딱 좋습니다. 좋고 딩딩대학 저도 입학할 테니까 여기에 오늘 들어와 계신 7,500분들은 신입생으로 저희가 예. 진짜 한 총장님 신입생 7,500명 예약됐어요. 예. 입학금 이런 거 없죠? 등록금 등록금 없는 없어요. 대학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양홍일 기자 새해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뭐 아까 적벽대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긴 한데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해주세요 그래도. 아니 저는 적벽대전에 여러 가지 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황계의 보육계를 좋아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나온 말인데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뭔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누군가가 떠오르는데요. 몸을 던지. 노재필 기자가. 그렇죠. 저의 몸을 던져서 프리데스크를 그렇잖아요. 예, 항상 살려왔죠. 네. 예. 자 오늘 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잘 파악했죠. 야,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제가 이걸 완벽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사회생활 잘해요, 진짜. 훌륭합니다.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02명인데 어제보다 좀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내일. 근데 이게 보니까 밤에 6시 이후에 또 확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6시에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뭐 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자,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하루 2만 명이 나올 거라는 정부의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년 1월 중에 하루 2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뭐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그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죠. 네. 이게 이제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일단 기간이 잡혀 있어요. 네. 잡혀 있는데 커피숍하고 식당 뭐 이런 데는 이제 4명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백신 접종자만 4명이 가능하고 네. 영업 시간도 9시 그러니까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커피숍 이런 데 9시까지밖에 못 한다고 해요. 네. 밤 9시. 학원하고 PC방 같은 거는 10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전면 등교도 사실 취소가 됐는데 다음 주가 방학이라서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전면 등교 취소가 된 게.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네네네. 그래서 수도권 전체랑 재학생 숫자가 좀 많은 비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는 66% 정도까지만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아침에 뭐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이제 김건희 씨 때문에 또 기사가 굉장히 바빴는데 그렇죠. 오늘은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을 한 관련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네. 그 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장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100여 건 이상 뭐 포커머니를 구입한다 판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즉각 사죄를 했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랑 그 장남도 사죄를 했고. 근데 아무튼 뭐 이번 대선이 참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참 일들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가족 리스크가 네네. 계속 나오고 예.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내일부터 강한 한파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춥냐면 그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대박. 그 정도예요? 주말까지. 그다음에 대관령 영하 16도. 그리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건데 주말에는 수도권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웃긴 거는 주말 끝나면 다음 주는 또 온화한 날씨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약간 좀 희한한 게 올 겨울이 이 냉탕 온탕이 급격히 간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며칠 한 일주일 춥고 일주일 사만사온 따뜻하고 그런 게 이랬는데. 아니고 한 이틀 춥고 뭐 또 막 따뜻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 일교차 조심을 좀 하셔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바로 간다. 노인을 위한 은행은 없다라는 건데 이 현장성 있게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은행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렇죠. 은행 점포가 은행원들이 없이 이제 그냥 뭐 가서 다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통장 같은 거 하나 개설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면 이런 어떤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단독 기사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그 리조트 회장 아들이 네.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던 기사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드렸잖아요. 네. 피해 여성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촬영하는지 자기들은 몰랐고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겼대요. 예. 아마 뭐 약물이나 뭐 이런 거를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알차게 양용울 기자는 정말 딩딩이도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 정말 오늘도 본방까지 쭉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내일 방송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